네, 반갑습니다. 발달심리학과 기독교 상담 2장 세 번째 주제 태내에서의 기형 발달에 대해서 같이 나눠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유전적 요인과 또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한 생명이 기형으로 탄생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히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형이 어떻게 이렇게 탄생이 되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보면 먼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약물이나 또 스트레스 등도 관계가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현재 과학에서도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 임신과 기형아 검사를 철저히 하면서 기형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 기형이라고 말할 때 기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과 후천성 기형입니다. 선천성 기형은 임신 중에 자궁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형이 생기는 것이고, 후천성 기형은 자궁 안에서는 정상이었지만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형 중에는 임신 중에 특별히 가벼운 것이었던 것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치료를 통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태어난 이후에 곧 기형아들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부부 중에 어느 한쪽 집안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질환을 앓았다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형아를 임신할 가능성이 일반 부부보다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먼저 유전자 이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유전병은 열성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성인자에 의한 유전 질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이웃의 젊은 그 부부도 최근에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1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열을 앓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나중에 유전자 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하고 나중에는 피를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수술과 약물 치료 다양하게 했는데 1년 정도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유전자 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우는 어린 아이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RH 동종 면역, 모체가 태아의 세포를 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공격하는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염색체 이상 장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특이한 용모와 지적 장애를 가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8요일에서 나온 다운 증후군의 주인공의 모습인데, 다운 증후군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이런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염색체 이상 장애가 있는데, 여기에는 클라인펠트 증후군, 남성이지만 생식 능력이 불가능한 그런 장애입니다. 지능이 아주 낮은 경우가 많고, XYY 증후군은 남성 호르몬의 혈청 농도가 정상인보다 아주 높은 그런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의 생殖기 발육 부전을 보이고 기억력이나 추리력에 많은 문제를 보이는 그런 장애 증후군입니다.
나중 X증후군, 지능 및 생식기 문제가 있는 그런 장애, X기람 증후군, 지적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전적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형의 전반적인 원인으로 보면 유전에 의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엄마 아빠 중 한 명이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 질환 가운데 특별히 그 성염색체 질환과 상염색체 질환이 있는데 특별히 상염색체 우성 질환으로는 특별히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질환은 난쟁이, 코끼리 모양의 피부, 몸의 마비 증상, 치매 현상을 보이는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성 질환 가운데서도 특별히 곱사병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염색체 질환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염색체 이상 장애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모의 성세포가 감수 분열할 때 오류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염색체 이상 장애가 생깁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너무 노화될 때, 나이가 많을 때 남모세피의 노화 현상으로 그렇게 장애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거죠. 정자는 일생 동안 계속 재생산이 되지만은 어머니의 남모세포는 한번 이렇게 생산이 되어서 그것이 노화 때는 재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는 이런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장애아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기형 발달에 있어서 환경적인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음주가 태아의 알코올 증후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아의 알코올 증후군에 걸린 아이는 이렇게 아주 장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어머니가 음주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임신할 때는 음주 습관을 끊는 것이 태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흡연도 태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장애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약물 복용, 탈리도마이드, 마약, 카페인, 다른 섭취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신했을 때는 약물을 아주 초기에는 특별히 금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어머니의 음주 습관이나 흡연, 약물 복용, 과다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의한 장애를, 기형아를 만드는데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임산부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거대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임산부가 있을 때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은데 톡스플라스마라는 그런 기생충의 일종이 애완동물에게 있는데 이것이 임산부에게 감염이 되면 태아에게 소두증, 수두, 시각장애, 여러 가지 기형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애완동물 가족을 가능한 피하고 접촉한 경우라면 반드시 톡소플라스마 항원 항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 감염에 의한 기형은 임신 11주 이내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형아를 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진에 감염된 태아는 백내장, 선천성 심장병,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진 같은 것은 감기와 비슷해서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환경적인 장애가 기형아를 만들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질병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에이즈 성병, 톡소플라즈마병, 풍진 이런 것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질병들로 알려져 있고, 또 어머니의 영양 문제도 영양질조라든지 엽산이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되는데 철분과 엽산이 부족할 때도 아이에게 여러 가지 장애를 낳게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어머니의 정서 문제, 심각한 불안, 심각한 우울,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각종 심리적인 또는 경화 출산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환경적 장애 가운데 아버지의 영향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는 흡연이 또 영향이 크고 환경 독극물에 대한 노출,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걸려 있을 때 아이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요인으로 방사능, 약물로 살충제 같은 경우, 또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나쁜 영향을 주어서 아이에게 기형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기형아를 예방하는 그런 생활 방법에서 보면 계획적인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된 임신을 통해서 미리 유전자 검사나 풍진 검사 등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임신을 할 때에 기형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또 임신을 할 때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는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특별히 신경과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인 임신 3주부터 8주 사이에는 아주 치명적인 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약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임산부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인 임산부가 음주와 흡연을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발육부진이라든지 발달장애에 아주 나쁜 영향을 태아에게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지능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 흡연은 삼가해야 하고 또 담배의 특별히 니코틴은 저체중아와 자연유사의 확률이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형아 예방법 가운데 영양 보충, 특별히 엽산을 잘 섭취해서 세포 형성에 촉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엽산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가능한 삼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같은 그런 야채를 잘 요리할 때 살짝 가열하는 그런 조리법도 엽산의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형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풍진이나
톡스플라스마 항체 검사를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항체가 없다면 풍진 예방 접종을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웠던 임산부라면 톡스플라스마 항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산부의 혈액을 뽑아서 태아의 단백질 수치 같은 것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신체 각 부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육 상태나 외형적인 이상을 잘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융모막 검사는 임신 9주에서 한 11주 정도에 할 수 있는데, 기형아를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수 검사는 고령 임신이나 가족들 가운데 병력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염색체 검사가 있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기형아를 예방하는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형아가 아닌 건강한 그런 생명이 가정에서는 탄생하기를 누구나 기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상담자로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한 생명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주권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내에서의 기형 발달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또 기형아가 만약에 탄생했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자, 기독교 상담자로 제 관점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